안녕하세요. 채널 더 제이의 건강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인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뉴트리션 카운셀러로 활동 중이신 김소희 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 소장입니다. 소장님은 원래 상담 심리와 코칭 심리를 전공하셔서 상담 및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뉴트리션 카운셀러로 활동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를 겪고 계신 내담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의 심리 상태와 영양 상태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들 대부분이 고도 비만이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영양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달고 있는 그 성인병 질환, 대사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질병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마음이 건강하려고 해도 몸이 아프면 사실 우울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함께 좀 병행해서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불균형적인 그 영양 상태를 복원시켜 주는 그것이 제가 발견한 방법입니다. 그럼 소장님은 그 불균형적인 영양 상태를 복원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겠네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심리상담과 그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게 되었더니 훨씬 더 만족도가 높더라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정말 이게 사람의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는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상담 전문가인 소장님께서 뉴트리션 카운셀러가 되신 거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뉴트리션 카운셀러 김소희 소장님과 함께 오늘의 주제인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당뇨병을 대사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대사가 무슨 뜻인가요? 대사라는 건요, 그 생물체가 몸 밖에서 영양분을 섭취를 해서 그 생명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몸 밖으로 체내로 배출하는 이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요. 소장님, 근데 조금 쉽게 네. 말씀해 주세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죠. 그래서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으면 이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이것들이 세포로 가서 잘 쓰여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몸에 쌓여서 독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또 잘 배설이 되고 배출이 되는 과정을 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대사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사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뇨병은 어떤 대사 질환인가요? 이름만 보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온다는 것을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뇨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요,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게 있는데 당뇨병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단어 혹시 있으실까요? 인슐린. 네, 똑똑하셔요. 맞습니다. 인슐린인데요. 이 인슐린은 대사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이 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기능이 저하됐을 때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그 질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럼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어떤 대사를 하는 호르몬인가요? 인슐린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럼 그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이제 세포로 쓰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으로 변환된 혈액내, 당일 혈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세포로 이렇게 쓰여줘야 되는데 이 포도당을 세포로 가서 잘 쓰여지도록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탄수화물이 변화된 포도당을 몸속 세포에게 전달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은 참 우리 몸에 진짜 에너지원과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체내에 이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이 못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 내에 그 당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로 가지 못한 당들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어원에 보면 당뇨병을 오줌이 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병이 그리스 어원이 오줌이 달다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런데 소변으로 나오는 포도당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는 포도당은 어디로 가서 쓰여져야 된다고 했죠? 바로 세포로 가서 에너지와 영양분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결국 세포는 영양 기하 상태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세포가 영양 기하 상태에 빠져요. 그럼 세포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겠죠. 세포가 그렇게 기아 상태, 죽은 상태가 된다니까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네, 무섭죠. 그래서 아마 그런 합병증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다리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 당뇨병 환자분이 걷다가 압정을 밟으셨는데 압정이 발바닥에 박힌지도 모르고 뭐 며칠을 있었다. 그래서 결국 다리를 절단했다. 발을 절단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무섭죠.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고 또 만약에 상처가 났더라도 잘 낫지 않고 이제 이런 이유들이 전부 다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양 상태 결핍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생기고 당뇨병이 걸리기 쉽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 외에도요, 아시겠지만 뭐 실명이라든지 심장 투석이라든지 심장을 이식한다든지 고지혈증 이런 이상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전부 다 이런 세포 기아 상태 플러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면 혈액의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해지겠죠? 물엿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엿이 잘 이렇게 내 혈액이 물엿같이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이 혈행이 잘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혈액의 문제, 두 번째는 혈관의 문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심근경색과 같은 이런 질병에도 훨씬 더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뇨는 당뇨병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와, 영양 기아 상태, 무서운 합병증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당뇨병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당뇨병의 원인이 인슐린의 결핍과 기능 저하는 왜 생기는 건가요? 당뇨병을 좀 아시려면 이제 두 가지 형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당뇨병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누어집니다. 자, 일단 1형 당뇨는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이 기능이 약해져서 인슐린 자체를 배출을 못해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바로 1형 당뇨입니다. 그래서 1형 당뇨는 좀 어린아이들에게 생겨서 소아당뇨라고도 불렸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30대 이후에도 발병이 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형 당뇨는요, 인슐린 주사를 꼭 맞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슐린이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도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이 있었네요. 네네. 그렇다면 성인도, 그러니까 2형 당뇨도 걸리는 원인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1형 당뇨랑 2형 당뇨는 다른데요. 사실 2형 당뇨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그 당뇨예요.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부르는데 2형 당뇨가 걸리는 원인은 주로 비만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에 당뇨를 걸리셨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이 고위험군들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당뇨에 좀 더 쉽게 걸리고 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2형 당뇨는요, 인슐린 기능이 저하된 상태예요. 아까 1형 당뇨는 인슐린 양이 없다고 했잖아요. 2형은 뭐냐면 인슐린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2형 당뇨라고 합니다. 즉 인슐린 분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슐린들이 일을 잘 못하는 상태, 그것이 2형 당뇨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같은 당뇨병이지만 1형 당뇨인 인슐린 부족, 또 2형 당뇨인 인슐린 기능 저하, 이렇게 당뇨가 두 가지로 구별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우리 2형 당뇨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솔직히 다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슐린의 주된 역할은 탄수화물을 변환해서 포도당을 몸속으로 세포에 전달하면서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이 쌓여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췌장에서는 자동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죠. 왜냐하면 혈액 내에 혈당이 높으면 우리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들이 나왔는데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인슐린들이 나왔는데 일을 못해요? 그럼 또 인슐린이 일을 못해서 혈당이 아직도 높네? 그러니까 또 나가! 그러면서 인슐린을 또 쥐어짜고, 그러면 또 인슐린 일을 못하고 또 쥐어짜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췌장에서 그 네네. 인슐린을 생성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2형 당뇨에서는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인슐린들이 일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생성이 되는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췌장은 막 쥐어짜줘야 되고 나온 인슐린들은 일을 못하고,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혈중에 인슐린 수치도 높아져요. 지금 우리가 당뇨병 하면 혈당 수치를 생각하시는데요. 혈중 인슐린 수치 그리고 혈중 혈당 수치, 이것이 같이 높은 것이 바로 2형 당뇨의
특징입니다. 혈중 인슐린 수치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네요. 그렇다면 당뇨병을 치료하면서 인슐린 치료를 하면 오히려 무서운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그 인슐린 치료를 하면 뭐 우선 합병증으로 진행된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 수치가 꼭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인슐린이 일을 못하는데 또 새로운 인슐린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당장 혈당은 낮출 수 있으나 완전한 당뇨를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B형 당뇨병을 고칠 때는 꼭 다른 치료 방법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당뇨병이 어떤 병이고 왜 생기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 치료와 더불어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소장님과 더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카카오톡에서 뉴트리션 카운셀러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천을 하셔서 그곳에서 상담을 의뢰하시면 무료로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중에 혹시 당뇨병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카톡에 뉴트리션 카운셀러를 검색하시면 김소희 소장님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건강 돋보기를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김소희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더 J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채널 더 J